네, 4위입니다. 오락가락한 시장 속에서 총명탕 같은 투자 전략. 총명탕 드셔보셨어요? 총명탕? 총명탕. 안 먹어봤습니다. 총명탕. 저는 고등학교 때 누가 지어주신 것 같은데 네.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안 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총명하지 못한 겁니다. 예, 자, 아쉬운 그 마음은 오늘 총명탕 같은 투자 전략으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먹는다고 뭐 똑똑해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코스피가 벌써 2%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2,482포인트 선, 거의 2,500선을 코앞에 두고 있고 코스닥도 오늘 809포인트 선 기록하면서 다시금 800선을 회복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 탄력이 좀 저하된 것은 코스닥에서 더 많이 두드러지 나타나고 있는데 자, 대세 회복의 신호탄이냐 아니면은 반짝 회복이냐. 일단 네 분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1번 대세 회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손을 들어주시고요. 아니다. 단기적인 상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손을 안 들어주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실까요? 하나, 둘, 셋. 다들 안 드시고 대세 회복이다. 자, 이재용 네. 교수님부터 이야기를 제가 좀 또 해보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하죠. 저도 이제 이번 주에도 제가 이제 2차 전지 매수하셔도 됩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도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앞서서 다른 고수님들께서 대세 상승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매매를 하고 있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금은 저점대에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게 분석하는 것과 실제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괴리가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뭐 너무 무리해서 매매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10월 초에 만들어놨었던 이런 코스피 기준으로 2,4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우리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뭐 우리 시장에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빼고 계속해서 매수가 또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대한 업황 기대감과 2차 전지 쪽에서의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시장 자체는 좀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완연한 대세 상승의 시작까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네. 그래도 그동안 시장을 짓눌렀었던 그런 악재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조금은 더 반등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업황 반등에 따른 주가의 상승 그리고 그동안 쉬어갔었던 2차 전지도 함께 기술적인 반등을 이어가자면 장군 멍군 이렇게 해가면서 이 기세를 몰고 연말에 뭐 물론 대세 상승까지는 아니겠지만 단기적인 랠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테이버고스도 그런 비슷한 맥락이었던 거죠. 네, 일단은 랠리는 뭐 심리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서 랠리를 보이자라고 하는 뭐 이런 심리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관련돼 가지고 지금 뭐 상당히 신고가를 쓰고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뭐 약간의 심리가 자극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다음 주에 엔비디아가 또 좋은 실적을 발표한다 그러면은 AI 관련주들 또 한번 랠리를 보일 수 있겠죠. 네. 그러면서 지금 올라가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물음표가 뜨는 겁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PER이 올라가면은 이제 40배에 가까워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뭐 10년 평균 놓고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PER이 뭐 25배에서 27배에서 거래되던 기업이 40배까지 올라왔다. 네. 과연 오픈AI가 얼마나 돈을 벌어다 줄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분명히 부각될 수 있는 점이고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또 한 번 또 이 셧다운의 공포는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연준이 다시 한번 강한 발언하면서 채권 시장을 흔든다. 라고 하면은 못 흔들어. 아유, 너무 롱인데. 못 흔들어. 네, 그런 부분에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또 데이터도 확인을 해야 되니 네. 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은 여전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금리 인하가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되어야 우리는 골디락스를 논할 수 있을 것이고 네. 대세 상승을 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계속 몸을 사려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년 상반기면은 사실 우리는 올해 연말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년 상반기까지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좀 한치 앞을 긍정적으로?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증시이긴 한데. 맞아. 이러다 내일 갑자기 또 우리나라 시장만 하락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 질문에 지금 태클을 거시는 거예요? 태클을 거는 거고요. 대세 상승의 전환이라고 이제 거대한 이 화두를 던지시면 거기에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쉽사리 yes or no를 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던진 게 아니라 우리 정상님 작가님이 네. 그 질문을 꼭 던져달라고. 네. 예. 입으로 전달해 주셨으니까 네, 공동 네. 책임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연말 랠리라는 관점에서는 네. 지금 우리가 동의하십니까? 그동안 억눌렀던 여러 악재들이 사라지거나 되게 약화돼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인플레 압력이라든지 연방 정부에 대한 적자 뭐 셧다운 우려도 사실 하원 통과하면서 8분응선 넘은 것 같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사실 둔감해지기 시작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가운데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지만 빅테크주들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라는 네. 거. 뭐 테슬라도 주가가 그렇게 부진했는데 요즘에 다시 반등 모멘텀을 찾으면서 우리 2차 전지주들한테도 뭐 어쨌든 긍정적인 그쵸. 영향이 있다라는 점. 국내도 뭐 논란은 있겠지만 어쨌든 주가 증시 하락의 원인으로 꼽혔던 공매도 어쨌든 금지됐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양도세도 뭐 추가 카드도 올려준다고 검토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들을 보면 연말에 조금 따뜻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는데 이게 대세의 상승이라는 아주 큰 범위의 화두를 던진다면 답하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연말까지만 보자고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좀 따뜻해질 수 있지 예. 않을까요? 연말까지는 일단은 요 상승의 기세를 좀 이어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늘 이제 고민하는 혹시라도 이제 미국의 뭔가 성장률이 꺾인다거나 경기 침체라는 그림자가 쑥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임순재 교수님, 오늘 일단 전반적으로 대부분 올라요. 근데 여기에서 오르는 것 중에 오늘의 반등에 사실 시장 반등뿐만 아니라 좀 의미를 부여할 만한 섹터나 종목 찾으셨나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뭐 성장 기술주,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고금리에 따라서 이제 부담이 됐었던 그런 이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조금 전에 다른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악재가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해소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이런 탄력성을 좀 더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일단 뭐 11월 달 동안에는 그렇게 뭐 지금 뭐 나와 있는 향후에 나올 재료도 그렇게 뭐 부정적인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빠르게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이제 차익 매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뭐 급상승까지는 좀 어렵진 않을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뭐 그냥 꾸준한 상승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중에서 뭐 반도체 관련된 업종 뭐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지금 나머지 쪽으로는 이제 그 개별 이슈마다 뭐 로봇이나 뭐 AI 같은 것도 뭐 오늘 같은 경우 좀 강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가 오늘 대체적으로 좀 많이 오르잖아요. 앞서서 미국에서도 러셀 2000 지수 자체가 5% 넘게 올랐고 오늘은 밤사이에 있었던 그 성장주의 상승이 그대로 우리 시장에서도 북부시 되면서 뭐 신재생 에너지, 뭐 로봇 이런 종목도 오르고 그동안 주춤했었던 파도가 막 12% 이렇게 오르고 하는데 이런 관련한 성장주의 강세에 있어서도 어떻게 의미부여 좀 냉정하게 하시겠습니까? 왜 해요, 의미부여를? 왜 이래 오늘 나한테 아니, 시장 좋은데 왜 그래요? 어차피 시장 좋아서 단타 들어간 건데 왜 네. 그걸 의미부여를 이거 합니까? 단기적인 상승에 그칠 것이다. 네. 그래요? 오늘 한 앵커가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종목을 굉장히 오랫동안 물려 있어서 신재생이요? 네. 신재생 같은 경우는 어제 미국에서도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이 그건 나왔습니다. 의미 있어요? 그런데 일단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이게 그래서 신고가를 쓸 수 있냐라는 거거든요. 신고가 쓰려면 한참 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뭐 고금리가 앞으로 해소가 될 거냐. 네. 금리나 우리가 3%를 목표로 잡아서 계산해 보시면은 3%까지 가는데 적어도 2, 3년은 걸릴 겁니다. 네. 그리고는 여전히 우리는 뭐 저 오늘 올라가니까 좋지만 그동안 친환경이 떨어지는 구간 동안 무슨 얘기했습니까? 트럼프가 되면 큰일 난다. 그럼 트럼프가 지금 뭐 대선에 안 나오겠다라고 선언한 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이게 약간 유명을 달리하신 것도 아닌 상황에서 뭐 갑자기 지금 갑자기 사람을 여전히 보내요. 뭐 짱짱하게 살아 계신데 네. 이 와중에 친환경이 오른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봐야 되냐? 아니죠. 그런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 그냥 반등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 정도로 신재생 에너지가 폭발적인 상승을 보이려면 일단 그분이 뭐 철컹철컹해서 어디 들어가신다거나 정말 이렇게 큰 대세에
이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단기적인 상승에서 우리가 좀 만족을 해야 한다라는 건데 그럼 신재생 에너지 좀 그렇다는 치고요. 서비스 뭐 이런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 강세 또 강세 스물스물 주가를 회복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에도 좀 왜 찌르보시는 거예요? 저만 때리네요. 안 때리는 게 아니고 우리 테이머 보스가 네네네. 오늘 굉장히 시장을 좀 냉정하게 바라보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20만 원 전후에서 이제 계속 트레이드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기관들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요거는 뭔가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카카오는 그냥 냉정히 말씀드릴게요. 감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히? 네, 여전히 IPO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감히 이만큼 올랐다? 네. 겁 없이 지금 주가가 48,400원을 넘었다? 네. 우리 지금 아시죠? 카카오가 삼성전자 다음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들고 계신 종목이라는 거. 네. 저는 카카오 고점 날 정확하게 글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냉정하게 카카오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IPO 다 철회하면은 그러면 올라가겠죠. 네. 알겠습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사실 냉정한 부분은 냉정해야죠. 여러분들도 카카오 주주지만 아시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는 거. 근데 일단은 주가가 이만큼 올라온 것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런 성장주 관련해서 혹시 다른 의견, 이게 단기적인 상승이 아니라 뭔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여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나요? 성장주 좋게 보시는 분?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네. 좀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미국에서 지금 애플의 시가총액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계속해서 추격을 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이제 오픈 AI가 깔려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AI 쪽과 관련되어 있는 2024년도에 실질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성장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어쨌든 양대 플랫폼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낙폭이 크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관점은 투자자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는 2차 전지 올라갈 때 매도하셔야 됩니다. 네. 따라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는 매수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걸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해서 바꿔가면 안 되지만 그래도 좀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점대에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대를 명확하게 잡고서 보유를 좀 한다든지 비중 조절을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큰 물량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도했다가 나중에 좀 더 올라가면 또 고점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네. 비중 조절을 좀 잘 하시면서 매매를 해보신다면 일단 반등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꺾일 거라는 우려는 일단 하루 이틀 정도만 안 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다양한 기업들의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상장한 기업도 있어요. 어떤 기업이 상장이 됐고 좀 네. 주가 오늘 같이 좀 잘 오르고 있나요? 네, 그 1세대 벤처 캐피털이죠. 캡스톤 파트너스. 캡스톤 파트너스. 파트너스입니다. 오늘 상장 첫날인데 일단 120%대 급등하네요, 급등세 지금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더블은 간 거죠. 네. 이게 앞서 이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도 상당히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공모가도 상단 초과해서 4,000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일반 청약에서도 역시 1,30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면서 일단 흥행은 어느 정도 예고된 상태에서 오늘 이제 뚜껑을 연 겁니다. 이 캡스톤 파트너스가 당근, 직방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핫한 유니콘 플랫폼. 기업들을 초기에 발굴해서 육성을 해서 잘 엑싯을 시킨 성공 네. 사례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1세대 VC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들, 그런 레퍼런스를 갖고 있어서 아마 투자자들 또 기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재 구간에서도 캡스톤 파트너스는 126%대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뭐 오늘 상장한 기업뿐만 아니라 너도 오르는 그런 반등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괜찮은데 일단은 오늘 좀 마이너스 회복한 분들도 많으신데 앞서서 이재규 교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7,600억 넘는 규모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익 보고 팔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각각 투자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임순재 고수님 네. 오늘 조금 손실 많은 종목들 중에서 요거는 정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뭐 종목군이나 섹터는 뭐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일단 뭐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게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올라가는데 2차 전지는 일단 올라가면 조금씩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업황에 대한 이제 부진감에 대한 부분 좀 계속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어저께 이제 저녁에 이제 에코프로 이제 머티리얼즈가 이제 17일 날 상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분기 영업 적자를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공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파두를 비롯해서 이제 신규 IPO 기업에 대해서 지금 뭐 제대로 이제 평가가 돼서 상장이 되고 있느냐, 실적이 부진한데 왜 상장시키느냐라는 그런 이제 이슈가 좀 불거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이 됐을 때 예상보다 시세가 안 나올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그러다라고 보면 아마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조금은 출렁거릴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걸 좀 대비하실 필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얘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이 섹터는 뭐 계속해서 홀드해도 된다, 더 수익을 향유하세요라고 생각하는 섹터 있으실까요? 저는 반도체, 그럴 줄 조선, 알았어요. 미용기기, 미용기기요? 네. 미용기기도 사실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리고는 전력인프라. 네,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수출 지표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고금리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경쟁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수출 데이터가 지표가 잘 나오고 있다라는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도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뭐 트레이딩의 관점보다는 장기 보유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할 것 같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2차 전지 같은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런 섹터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석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실적이 찍히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도 업황이나 실적이 좋아질 관련한 섹터는 계속해서 모아가거나 좀 홀드하는 전략이 좋지만 지금 실적이 찍히지 않고 향후에 오히려 업황이 어두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반등장을 이용해서 비중을 좀 축소를 하라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임순재 고수 단기 랠리의 가능성이 있다. 손성우 고수는 증시를 누르던 악재들은 사라져간다. 이재규 고수는 조심히 추가 반등을 기대한다. 테이버 고수는 금리 인하 확인 전까지는 적당히 수익을 향유하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젠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위 주제 확인해 볼까요?